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1일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입니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네요. 네, 오늘 퇴근하실 때는 빼빼로 한 손에 들고 집에 들어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짚어볼 종목은요, 고바이오랩입니다. 굉장히 생소하죠. 아직 상장하지 않은, 조만간 상장하는 신규 상장주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도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바이오 쪽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거든요.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규 상장주는 자주 짚진 않는데 저번에 박셀바이오 짚었었고 이번에 두 번째로 고바이오랩을 짚습니다. 그만큼 제가 뭐 항상 저는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을 분석을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 만한 종목들만 제 개인적인 어떤 판단 기준에서 해드리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를 좀 바라볼 때 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고바이오랩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도 작년부터 스터디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세레스 테라피틱스라는 종목의 차트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차트가 갑자기 8월 10일 기점을 해가지고 확 뛰었죠. 보시면 하루에 600%가 넘게 상승했어요. 고가를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상하한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뭐 하루에도 뭐 10배, 20배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뭐 한 80%, 90%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600%가 상승했어요. 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조 원 좀 넘으니까 이 기업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거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감이 좀 오실 것 같아요. 미국의 세레스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임상 3상 결과가 긍정적이다. 지난 8월 12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대표적인 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기업이고요. 지금 임상 3상 마지막 단계죠.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거의 뭐 특이한 어떤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기업 경구용입니다. 또 굉장히 편리한 또 이런 어떤 치료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 주요 적응증을 보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재발성 요 감염증에 대한 어떤 치료제인데 건강한 성인 중 2에서 5%의 장내에 항상 존재하는 미생물이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술 등의 이유로 항생제를 투여하면 급격히 증식해서 설사 등을 유발하고 심각하면 사망에까지 이른다. 미국에선 이 병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2만 명이 이제 숨진다고 합니다. 이 세레스라는 기업은요, 뭐 건강한 인간의 대변에서 이 표적 박테리아를 이제 정제를 해가지고 만든 경구용 약물이고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화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뭐 대변 이식술과 달리 경구용으로 복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를 냈고요. 이 대표는 표적형 마이크로바이옴 약물 후보에 대한 최초의 긍정적인 중추적 임상 연구 결과라며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검증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요, 그 미생물 생태계라고 보면 되는데요. 뭐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어찌됐든 2017년도에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에서 큰 화두였던 게 있죠. 면역 항암제 종목들이 막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신라젠이라는 기업이었고, 10배 이제 이상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기업이 이제 그렇게 강한 어떤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에서 이 면역 항암제 쪽에서 이제 카티 치료제가 승인을 두 건이나 받았어요. 예, 치료제가 두 건이나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을 크게 만들었는데요. 역시나 이제 이런 어떤 기업이 세계 최초로 이 새로운 어떤 분야에서 신약으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쪽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한번 몰아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그런 기업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일단은 투자 아이디어로서 생각을 하고요. 어제 이제 청약 경쟁률 547대 1, 증거금이 한 1.6조 원 정도 모였어요. 예, 그래서 공모가는 이제 15,000원이고 18일 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18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이죠. 예, 그래서 임박한 이제 상장 일정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럼 먼저 이제 그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을 한번 좀 볼게요.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의 정의. 마이크로바이옴은요, 미생물인 마이크로브와 전체를 의미하는 전미사 옴의 합성어. 즉, 이제, 미생물 군집인, 마이크로비오타와 유전체 지놈의 합성어다. 예. 즉, 개별 미생물 분석 연구에서 확장되어 인간과 미생물 간의 상호작용을 유전체학에 기반해 분석한 연구를 할 수 있다. 인체 미생물 수는 38조 개로 세포보다 많아요. 예. 세포 수가 이제 30조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미생물 수가 훨씬 많습니다. 아니, 예, 더 많아요. 예, 그만큼 우리 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미생물에 얹혀 산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미생물이 더 많은 그런 구조로 되는데요. 미생물은 인간의 대장과 호흡기, 구강, 피부 등에 널리 분포하지만 전체 미생물의 95%가 대장을 포함한 소화기관에 존재하기에 마이크로바이옴은 흔히 대장 마이크로바이옴을 뜻한다. 따라서 음식물 섭취와 약물 복용, 위생 상태, 생활 방식 등에 따라 마이크로바이옴은 변화한다. 그래서 식구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생활 방식, 위생 상태, 약물, 뭐 음식물 섭취나 그래서 비슷하다고 해요. 마이크로바이옴과 그러면 질병과의 상관관계, 뭔 상관이 있느냐? 예. 최근 연구를 통해 대장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이 심해지면 이 밸런스라는 게 있나 봐요. 예. 미생물과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면역 체계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불균형이 발생하면 다양한 어떤 질병이 발생한다. 이런 어떤 사실들이 좀 연구 결과 이제 밝혀지고 있다고 하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의 면역 반응 및 신경계와 상호작용, 병원균에 대한 방어 기작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장염을 비롯한 염증성 장질환과 비만, 자가면역 질환 등과 상관관계가 높으며 그 외에도 건성과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 치매와 우울증의 정신계 질환 등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그래서 야, 이게 장의 어떤 불균형과 영향이 있다.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연구 결과가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유로는 우리 몸의 어떤 면역 반응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가면역 질환에 이제 그리고 이제 치매 같은 어떤 정신계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고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시장이 커질 수도 있겠다. 잘하면.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치료제로 이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건데요. 특정 미생물수가 적거나 과도하게 많을 때 질병이 발생하는데 이를 바로잡아서 질병을 치료한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2018년 이후로는 매년 30건이 넘는 임상시험이 새롭게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항암제나 뭐 이런 거보다 훨씬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렇게 이제 교란을 일으키는 거를 치료제로서 이제 정상으로 돌리는 거다. 그래서 임상시험도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3상도 이제 여러 건, 대여섯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기술 개발은요, 미국과 유럽의 이제 바이오텍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뭐 큰 기업보다는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 그런 데서 이제 시작이 됐고, 뭐 세레스 테라피틱스와 에벨로 바이오사이언스, 레비오틱스, 갈레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미 3상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아까 이제 세레스가 이제 임상 3상 하고 있는 그 이제 항생제 때문에 뭐 그 설사 발생하면서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감염증, C. 디프 감염증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크론병과 과민 대장증후군, 아토피 피부염으로도 이제 개발되고 있다. 암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면역 항암제와 같이 병용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진행되고 있고 이제 국내에 이제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현황을 보면 이렇고요.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기업 중에서 지금 임팩트가 클 거는 아마 세라스 테라피틱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파트너는 네슬라로 갖고 있네요. 이쪽은 지금 시장이 이제 초기 분야에도 불구하고 빅파마들의 지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 뭐 승인받은 약물 추천 없는 분야에서 얀센, BMS, 다케다, 머크 등 글로벌 빅파마가 이제 이쪽 치료제 개발에 이제 뛰어들고 있고요. 바이오텍들이 이제 주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빅파마들의 어떤 개발 능력과 자금력이 합쳐지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성공 가능성이 지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얀센이 뭐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일본의 1위 제약사 다케다도 이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후보 물질을 도입하는 그런 어떤 사례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얀센 같은 경우는 와우 뭐 계약금보다 적진 않네요. 100만, 1000만, 이게 뭐 거의 조 가까이 되는 규모까지 지금 뭐 전임상 단계도 불구하고 가져가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길리어드 같은 경우도 야 이것도 지금 임상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조 단위로 가져가네. 뭐 마일스톤 다 합쳐진 거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어떤 치료제도 안 나온 분야에서 조 단위나 조 단위에 가까운 규모로 이렇게 계약을 맺는 딜을 하는 어떤 흐름은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러면 고 바이오랩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 분야가 어떤지는 조금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고 바이오랩은요, 이 개발 속도가 좀 빠릅니다. 지금 국내에서 임상 2상을 지금 보시면 미국 임상 2상을 승인받았거든요.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임상 2상 받은 건 처음이고,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 이제 1000랩이라고 있는데 아직은 뭐 임상 단계 진입은 못했죠. 기술은 갖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에서는요, 임상 단계 빨리 진행돼 있는 기업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기술은 갖고 있지만 아직 임상 단계 못 들어갔거나 뭐 전임상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투자 매력이 아주 떨어지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 이제 박셀바이오도 이제 임상 이상이었죠. 그런 것처럼 임상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됐어야 뭐가 나오더라도 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요 기업은 지금 미국에서 임상 이상에
진입할 예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2014년도 서울대 마이크로바이옴 센터에서 스핀오프 되어서 설립됐다. 대학교 연구소에서 스핀오프 돼가지고 설립된 기업이고요. 파이프라인 확장성 및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 스마트 홈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뽑아내는 그런 기업이고요. 임상 5건, 비임상 5건으로 총 10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마이크로바이옴 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임상 이상에 진입한 기업이에요. 아까 이제 대부분 다 유럽하고 미국 업체인데 아시아권에서는 최초입니다. 이상. 예, 이게 제가 볼 땐 임팩트가 적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라스 아까 테라페틱스 같은 경우 FDA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글로벌 임상 단계가 빠른 기업에 대한 주목도가 아마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파이프라인은 미국 이상 중인 건선, 아토피 건선, 뭐 천식 이런 어떤 요 쪽의 치료제 KBLP-001 요게 이제 핵심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되고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인터루킨 10을 유도해서 기존 경구용 치료제 대비 우수한 효능을 확인했다. 아이고, 이건 건선이고, 호주에서 임상 1상에 진입한 게 KBLP-002. 이게 이제 천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핵심이고, 첫 번째 건선 치료제가 미국에서 임상 2상 중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호주 1상 하고 있는 천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002가 잘 마무리되면 이제 미국 2상으로 이제 진입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히스타민과 염증,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해서 항염증 효과가 기대된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이 두 개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임상 단계 진입을 못했죠. 일단은 11월 18일 날 코스닥 상장 예정이고요. 공모가는 15,000원. 15,000원 기준으로 시총을 보면 2,300억 정도. 시총이 2,300억이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상장하면 주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2,000억 이하로 빠지면 공모가 이하로 빠지면 매력 있다고 봐요. 일단 공모가 이하로 빠지면 일단 매력 있다 봐요. 2,000억 이하로 빠지면 아주 땡큐 하면서 저는 받아낼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하반기에 KBLP001, 내후년에는 KBLP002의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제 현재 비임상 중인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및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제 후보 물질의 글로벌 임상 1상 쪽에 대한 진입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주 현황을 보면요. 고광표 대표이사가 37.85%. 이게 이제 공모 주식수까지 더해지면 이제 지분율은 좀 낮아지겠죠. 아직 그거 반영되지 않은 수치니까 37% 그리고 특수관계인까지 합치면 44% 정도, 한 절반 정도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5% 이상 주주, 에이티넘, 뭐 뉴패러다임 투자조합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캐피탈 쪽, 벤처 캐피탈 쪽에 지분율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공모는 200만 주, 200만 주를 이제 공모하고요. 금액으로는 이제 공모가가 15,000원 결정됐으니까 300억을 이제 모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수요 예측 결과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별로 높진 않았어요. 64대 1 정도. 뭐 높지 않은 거죠? 낮은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그 공모가 밴드 자체를
잠시만요. 공모가 밴드가 이제 18,000원에서 23,000원 사이였거든요. 근데 하단 가격 18,000원보다 더 낮은 15,000원이 결정됐어요. 왜 그렇게 낮았을까요? 예. 어쨌든 밴드 하위 쪽, 여기 보시면 밴드 하위 75% 미만 100% 이상 요 하단 쪽으로 이제 대부분이 이제 수요 예측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밴드 하단의 어떤 미만으로 또 143건. 그래서 결국은 밴드 하단 이하의 가격 15,000원이 이제 결정된 거고요. 또 이제 보시면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 예측 신청 가격 분포표네요. 그래서 18,000원 미만이 제일 많죠? 보시면 신청 수량 기준으로 보더라도 61%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가격이 책정되는데요. 낮은 가격이 책정되면 이게 이제 상당히 위에 솟아오르는 경향이 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의무 보역 확약 같은 경우도 단 3건밖에 없네요. 아예 안 했다 보면 되죠. 그래서 의무 보유 확약도 없기 때문에 첫날부터 뭐 엄청난 물량이 막 쏟아질 것 같은데 그 날의 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겠네요. 그날 장이 좋으면 솟구칠 수도 있고 장이 뭐 안 좋으면 꼬라박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꼬라박길 이제 바라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원하는 가격이 오면 덥석 잡으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냅두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봐요. 바이오 주식은요, 어찌됐든 이제 시총이 뭐 지금 한 2천억대로 이제 상장할 예정인데, 세력들이 선호를 해야 돼요. 세력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이 있는 거라면, 일단은 뭐, 임상 단계가 조금 높은 단계에다가, 기술적인 어떤 트렌드 자체가 조금 새로운 쪽, 그런 쪽을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번에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이 타겟팅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한 번으로 제가 분석을 끝내진 않을 거예요.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자세하게 파이프라인을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모 청약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으로 조금 압축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이 굉장히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안 좋게 했는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낮은 가격에 들어오는 거는 상상돼서는 좋습니다. 괜히 높은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르르 위에 매물대만 잔뜩 만들어가지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뭐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낮은 가격부터 들어오는 게 메리트는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터뷰 기사 11월 3일 날 나온 거네요. 요거 기사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신약 개발, 면역 대사 뇌 질환 치료제에 매진한다. 그래서 고광표 고바이오랩 대표이사 자신의 성을 따가지고 이렇게 회사 이름을 만든 것 같고요. 천랩 같은 경우도 그 대표이사 성이 천이었는데 비슷하게 만드네. 그분도 서울대라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3일 기업 공개를 위한 화상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에 기반을 둔 세계적 바이오 신약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그래서 타겟팅하는 질환이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분야다. 면역질환, 대사질환, 뇌질환. 그렇죠? 미충족 수요가 좀 높은 질환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될까? 연구 분야를 되게 잘 잡은 것 같고 잘 다듬어져 있다고 봐야 될까? 주식시장에 상장 되게 딱 잘 돼 있고 관심을 끌만한 어떤 첫랩은 약간 좀 정말 랩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바이오텍 같은 느낌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주식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얘기하듯이 지난 8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미국 임상 2상에 진입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분야 글로벌 톱 10 대열에 올랐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장 시 유통 가능 주식수도 공모주 포함해서 465만 주.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좀 분석해드리고 다음에 제가 조금 더 파이프라인을 자세하게 그리고 상장 이후 전략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스터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괜찮을 만한 종목이라서 한번 소개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오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re T-minus 10, 9, 8, 7, 6, 5. We have to go from ready to start. 2, 1, 0. Booster ignition and liftoff of Shuttle Endeavour with NASA's final space station crew compartment that brings a bay window view to our celestial backyard. Houston, Endeavour, roll program. Roger, roll, Endeavour. This is Mission Control Houston. Endeavour's roll maneuver is complete. It is now in a heads-down position on track for its flight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30 seconds into the flight. Atlantis almost 2 miles in altitude, almost 6 miles downrange from the Kennedy Space Center already, traveling 500 miles an hour. The 3 liquid fuel main engines now throttling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going into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breaks through the sound barrier. 32 seconds into the flight. The 3 liquid fuel main engines soon will throttle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down in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goes transonic.